본 이야기는 구독자 중 한 분인 제로아이즈님께서 보내주신 소중한 사연을 실화 98%, 구라이 프로를 적절히 섞어 제작한 영상입니다. 제로아이즈님은 3년 전 김창훈 이병 탈영 사건을 보내주신 분으로 이번에도 재밌는 이야기를 보내주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소중한 구독자분의 사연이니만큼 무례한 댓글은 지양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내 이름은 김성원. 나는 어릴 적부터 장기 두는 것을 좋아했다. 그럭저럭 잘 두는 편이라 생각했는데 중학교 시절 만난 친구에게 벽을 느끼고 만다. 정민규. 내가 어떤 공격을 해도 쉽게 방어해내고 공격을 해오면 정말 굶주린 맹수에게 당하는 것처럼 손 쓸 수조차 없었다. 심지어 차포를 떼고 해도 당해낼 수 없었기에 세상은 넓고 고수는 많다는 것을 절실히 느꼈다. 민규야, 너는 장기를 누구한테 배웠길래 이렇게 잘 두냐? 사실은 민규의 큰아버지는 장기 교실을 운영하고 계셨고 무려 프로 구단이었다. 그렇기에 자연스럽게 민규는 어릴 적부터 장기를 접하게 되었다. 콩콩 팥팥이라고 큰아버지의 두 아들 사촌형들 또한 대단한 고수였다. 어린 시절 사촌형들과 딱밤 맞기 장기를 종종 두던 민규는 매번 이맛박에 피멍이 들도록 딱밤을 맞으면서 배웠더랬다. 승부욕이 남달랐던 민규는 프로기사이신 큰아버지에게 끊임없이 지도받기를 졸랐고 그 결과 초등학교 3학년 정도 무렵 사촌형들을 완파, 기원에 찾아오시는 동네 고인물 어르신들마저 압도하는 경지에 오르게 된다. 또한 장기뿐 아니라 바둑과 체스도 상당한 수준. 큰아버지가 기원 사업을 정리하시자 민규는 무림의 고수처럼 하산하게 된다. 우연히 동네에서 장기 두시는 어르신들을 보게 된 민규는 초롱초롱한 눈으로 대국을 구경하는데 꼬마야, 너도 장기 둘 줄 아니? 네, 저 장기 잘 둬요. 마침 어르신 한 분이 볼 일이 있으시다면서 자리를 뜨게 되었고 어르신은 민규에게 장기 한 판 두자고 제안. 천진난만한 표정과 다르게 민규의 기력은 가히 대장군의 견줄 수준이었고 어르신은 무참히 패배하게 된다. 내 70평생 장기를 헛배웠구만. 한 수 잘 배웠다 꼬마야. 어르신은 혀를 내두르시고는 민규에게 과자라도 사 먹으라며 1,000원을 쥐어주셨다. 이때 민규는 새로운 눈을 뜨게 되는데 이후 민규는 다른 동네로 원정을 다니며 경로당, 공원, 아파트 경비실 등등 장기 두는 어르신들을 찾아다니며 1,000원짜리 내기 장기로 용돈을 쏠쏠하게 벌었다. 민규도 참 영악한 게 2승 1패, 3승 1패 이런 식으로 완급 조절을 해가며 영감님들의 승부욕을 살살 자극, 도전자를 계속 만들어냈고 어르신 사이에서 소문이 돌아 민규가 나타났다고 하면 서로 대국을 청하며 줄을 서실 정도였다. 하지만 완급 조절을 잘했던 민규는 3-4천원 정도의 돈을 따게 되면 학원 가야 한다면서 자리를 훌훌 털고 일어났고 덕분에 초등학생이었던 민규는 부모님께 용돈을 받지 않고도 풍족한 유년 시절을 보내게 된다. 대학생이 된 민규는 장기 동아리에 가입. 당시 그 동아리는 인터넷 장기 급수에 따라 S등급, A등급 같은 식으로 랭크를 정해줬었다. 랭크고 뭐고 동아리 최고수인 선배를 가볍게 압살해주자 당연히 한방에 S랭크. 당시 인터넷 장기 구단도 심심찮게 이기는 민규를 본 선배는 깜짝 놀라며 인터넷 장기 구단은 프로기사들도 왕왕 있다던데 프로기사 도전해봐. 하지만 민규는 그럴 생각이 없다고 했다. 장기 프로는 바둑과 같은 프로에 비해 대회 규모도 작고 상금도 적어서 먹고 살기 힘들 것 같다는 이유. 그렇게 장기 동아리에서 장기 전략 포진 등등을 연구하던 민규는 영장을 받고 2000땡년 입대, 강원도에 위치한 모사단으로 배치받게 된다. 지금이야 개인 정비 시간에 스마트폰을 마음껏 쓰며 시간을 보낸다지만 당시에는 구기 종목과 더불어 장기 바둑이 주된 놀이거리였다. 하늘의 뜻이었을까. 민규가 배치받은 중대는 장기에 진심인 사람들이 많은 중대였고 중대원들의 70-80% 정도가 장기를 즐기고 있었으며 수요일 전투체육 시간에는 무려 중대 내 장기 랭크전도 열리고 있었다. 그 이유는 장기 마니아인 대대장님 덕분. 대대장님은 취임하시자마자 포상 휴가증을 걸고 주기적으로 장기 대회를 개최하셨다. 그렇게 자연스럽게 장기 플레이어가 늘어났던 것. 고참들의 장기 두는 모습을 곁눈질로만 힐끗 쳐다볼 뿐 차마 장기 두고 싶다는 말을 못했던 짬찌 민규. 그러던 어느 날 중대 내 장기 랭킹 1위인 실세 고참이 민규에게 말을 걸었다. 막내야, 너 장기 둘 줄 아냐? 이병 정민규. 예, 그렇습니다. 오, 어디 한번 실력 좀 볼까? 오랜만에 장기알을 만져보는 민규. 하지만 실세 고참에게 장기를 이겨봐야 좋을 것 없다고 판단한 민규는 특유의 완급 조절로 첫 판을 적당히 아슬아슬하게 져주게 된다. 호랑이의 발톱을 감춘다고 그 포스가 사라지겠는가. 민규의 기력이 예사롭지 않다고 느낀 실세 고참은 민규를 도발한다. 야 막내야, 너 진심으로 두는 거 맞아? 좋았어. 너 이번 판 나한테 이기면 내가 PX 가서 냉동 사줄게. 냉동이라는 말에 눈이 번쩍 뜨인 민규는 바로 돌비한 맹공을 퍼붓기 시작했고 실세 고참은
손도 못 써보고 연패를 당하게 된다. 중대 랭킹 1위인 실세 고참이 막내에게 처참하게 깨졌다는 소문은 몇 시간 만에 중대에 퍼지게 되었고, 실세 고참과 랭킹 1, 2위를 다투던 행복안의 귀에도 들어가게 된다. 행복안에게도 이겨봐라. 그러면 행복안이 포상 외박 보내주마. 포상 외박이라는 말에 눈이 번쩍 뜨인 민규는 행복안에게 압도적인 승리. 유년 시절 탑골공원에서 고인물 할아버지들을 들었다 놨다 했던 실력자인데 이쯤이야. 행복안마저 연파하자 행복안과 엎치락 뒤치락하던 주임원사가 민규에게 도전. 주임원사마저 완파하며 대대의 장기 끝판왕 대대장님의 호출을 받게 된다. 대대장실로 간 민규는 슬슬 눈치가 보였다. 그도 그럴 것이 짬 찌끄레기 이등병 막내가 일과 시간에 열애하며 간부들과 장기나 두러 다니는 걸 어떤 고참이 좋아하겠는가. 대대장님께서는 5판 3 선승제를 제안하셨고 대국은 시작되었다. 대충 빨리 져들이고 중대로 내려가 일과를 하려 했던 민규는 깜짝 놀라게 된다. 대대장님의 기력이 엄청났던 것. 대대장님은 과거 아마추어 전국대회에 참가한 경험이 있을 정도로 찐 고수였다. 반면에 민규는 매일 하수만 상대하느라 기력이 떨어질 대로 떨어져 있었고, 대대장님의 변화무쌍한 변칙장기에 순식간에 2연패를 당하게 된다. 잘하긴 하는데 소문만큼은 아니네. 순간 정신이 번쩍 든 민규. 가슴속 깊은 곳 특유의 승부욕이 발동했고 거침없는 공격 장기로 내리 3판을 몰아치며 3대2로 승리하게 된다. 차마 인정할 수 없었는지 대대장님은 몇 판 더 민규에게 제안하셨고, 이미 대대장님의 스타일을 간파한 민규는 연전연승. 결국 대대장님의 항복을 받아내게 된다. 4박 5일의 포상휴가는 덤. 얼마 후 사단장배 전투체육대회가 열리게 되었는데, 보통 체육대회에서는 축구, 농구, 족구 등의 구기 종목이 주종목이다. 하지만 대대장님께서는 본인 대대에 특급 인재가 들어온 이 기회를 놓칠 수 없었고, 영광급 간부회의 때 장기대회를 강력하게 건의. 결국 사단의 전 간부 장병들이 참여하는 사단장배 장기대회가 열리게 된다. 사단장 포상이면 클래스가 다를 것을 직감한 민규. 특유의 완급 조절 따위는 집어치우고 예선전부터 융단 폭격하며 단 한 판도 지지 않고 결승전까지 다이렉트로 진출. 결승전 한 자리를 차지했다. 다른 한 자리는 대대장님과 타대대 장병 중 승리한 사람이 민규의 상대. 당연히 대대장님이 결승전에 올라올 거라 예상했지만 명문대 출신이었던 타대대 병사에게 아깝게 지고 마는 대대장님. 우리 대대는 구기 종목에서 모조리 예선 탈락을 했던지라 장기만은 무조건 우승을 바랬던 대대장님. 민규의 결승전 상대인 병사와 대국을 이미 치러본 경험으로 그 병사의 포징과 전술을 최대한 비슷하게 흉내내며 민규의 스파링 상대가 되어주셨고, 대망의 결승전 민규는 3대0 압도적인 스코어로 우승하며 9박 10일의 사단장 포상휴가증을 획득하게 된다. 대대장님 또한 엄청나게 기뻐하시며 4박 5일 포상휴가를 더 붙여주셨다. 그렇게 민규는 예선부터 단 한 판도 지지 않고 우승을 차지한 전설의 이등병이 되었다. 사단 장기대회 우승 후 행복안 고참들의 장기 선생님은 물론 거의 당번병 비슷하게 대대장님께 개인 지도해주면서 정기적으로 휴가도 쏠쏠하게 받았다고 한다. 그 후 사단 장기대회는 어차피 우승은 정민규라는 인식이 생겨버리게 되어 민규가 전역할 때까지 열리지 않게 되었다. 고참들은 민규에게 완급 조절 좀 하지 그랬냐고 핀잔을 주기도. 민규는 장기를 엄청나게 잘 둔 거에 비해 공부는 그다지 잘하지 못했다. 이유를 물으니 장기는 바둑에 비해 경우의 수가 적어서 트레이닝을 많이 하면 머리가 안 좋아도 어느 정도 실력은 갖출 수 있었다고. 그래서 현재 민규가 무슨 일을 하냐고요? 민규는 현재 물류 쪽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선배 화물 기사들과 하수인 척 가끔 장기 내기를 하며 담뱃값 정도 삥 뜯는다고 하네요. 민규가 결혼할 때 민규의 학력이 그다지 좋지 않아 처가댁에서 좀 탐탁치 않아 하셨는데, 명절 때 처가 집안 어르신들께 인사드리러 갔다가 장기와 바둑으로 어르신들 초토화시킨 후 장인어른께서 바라보는 눈빛이 뭔가 따뜻해졌다고. 충성 하사 채송이 구독자 여러분께 드릴 말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소중한 군생활 이야기를 들려주십시오. 내가 겪은 재밌는, 무서운, 빵당한, 억울한, 역같은 또라이 병사 등등 어떤 이야기라도 대환영입니다. 그러면 구라 적당히 잘 버무려 각색해서 열심히 제작할 겁니다. 설명란과 댓글에 이메일 주소가 있사오니 용기 내어 편안하게 적어서 보내주세요. 구독자 여러분들의 소중한 사연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성! 드디어 18년 만에 신년지가 완결됐습니다. 정지혁 병장의 고등학교 시절, 그리고 정지혁 이병은 과연 어떤 모습이었을지, 최원일과 정지혁은 왜 원수가 되었는지, 짱고는 왜 김창우를 좋아하게 됐는지, 왜 정지혁은 김창우를 그토록 갈구는지, 김창우는 어떤 고문간 짓을 했는지, 말년들은 과연 제대할 수 있을 것인지, 그리고 666 부대는 어떻게 탄생했는지,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셨던 모든 떡밥들을 풀었습니다.
카카오 페이지에서 5인용 또는 666을 검색하세요. 감사합니다.